북저널리즘 위켄드 시작합니다. 자,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켄드. 이번 이야기는 우리 김혜림 MC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저는 오늘 애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과 얘기. 그 아람 MC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이거요? 네, 빛나는 네. 그 애플워치 네. 쓰시면서 좀 어때요? 저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애플워치의 가장 좋은 기능은 뭐냐? 예쁘다는 거다. 그렇죠. 심미적으로. 네, 심미적인 그 이제 기능이 가장 큰 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맞죠. 예. 아니 애플워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거를 왜 샀냐면요. 정말 한참 바쁠 때 화장실에 가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으려고 샀기 때문에 정말 저의 삶과 일과 애환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기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 혜림 MC는 어때요? 혜림 MC도 저는 이제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진짜요? 한번 충전을 하루 못했어요. 네네. 충전기를 가져와가지고 충전을 하고 바로 다시 찼다. 그 정도예요? 네, 저는 진짜 손목을 계속 만지작거리게 될 정도로 심각한 애플워치 중독자인데요. 네, 지금 애플이 이 애플워치 때문에 약간 큰일이 났다. 근데 사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소개가 많이 안 됐는데 외신에서는 경제지 쪽은 일면이 다 이걸로 도배가 돼 있죠. 지금 미국에서 최신 버전 애플워치인 시리즈 9 그리고 울트라 2가 판매 중단될 예정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팀 쿡의 그 환한 미소 저는 옅어지고 있다. 그렇죠. 아니 하필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선물 주기 딱 좋은 시즌인데 그래서 삼성이 뭐 반사이익을 볼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이 팀 쿡의 미소가 옅어지는 대신 우리 JY의 미소는 점점 제드래곤은 이제 점점 웃는 걸로 그런 것으로. 근데 이게 이유가 뭐였냐? 그 두 모델에 혈액 산소 측정 기능이 있어요. 이거 고급 모델에만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좋은 거에만, 최신 거에만. 저는 정말 애플워치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그 저렴하고 실속 있는. 저도 SE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실속 있는 그 모델 같은 거 쓰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혈중 산소 이런 건 제 애플워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좀 살짝 바보죠. 우리가 쓰는 애플워치는. 왜 바보? 전문가가 아니라고 바보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전문가가 아니죠. 근데 네. 이 두 모델에는 혈액산소 측정 기능이 있는데 이 혈액산소 측정 기능을 둘러싸고 그 특허 분쟁이 났어요, 지금. 특허요? IT 업계 요거 특허 때문에 좀 찌그락빠그락이 많죠? 미국 의료기기 제조사인 마시모라는 기업과 법적 분쟁이 난 건데 여기서 애플이 졌어요. 어머? 특허 분쟁에서 그 천하의 애플이 패배를 했어요. 그래요. 사실 미국 법정은 누가 더 돈이 많냐의 싸움이기도 한 건데. 그렇죠. 근데 마시모가 이겨버린. 이 마시모가 뭐 하는 회사냐면 여기도 스마트워치를 만들거든요. 그 정확하고 지속적인 건강 추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아니라 이제 좀 지향으로 그 내고 있는데 여기서 내는 그 마시모 W1 스포츠 모델에서 수분 공급 지수도 이제 알려주고 산소 수준도 알려주고 맥박수, 맥박 변이, 심박수 막 이런 되게 다양한 생리학적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는 멋지네요. 근데 여기서 애플이 마시모 기술 중에 산소 측정 기술을 훔쳐갔다고 마시모가 이제 소송을 건 거고 지난 10월에 그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이 마시모 특허 침해한 거 맞다. 그래서 이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이제 크리스마스까지죠. 25일까지는 원칙적으로는 검토 기간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애플이 그 판결 준수를 위한 조치를 좀 선제적으로 취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바이든이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분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굉장히 골치 아플 텐데. 애플워치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군요. 좀 뭐랄까 좀 신기한 얘기긴 한데 이현대 에디터 지금 믿어지나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웃었던 이유가 그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께서 막 이 기술 문서를 검토하고 있는 그 상황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면서 맞네요.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위키피디아 찾아보고 정말 힘들 것 같네요. 어쨌든 애플이 이렇게까지 약간 조금 무리수를 두긴 뒀다. 이제 결과는 다시 한번 나와봐야 알겠지만 애플이 무리수를 둔 것만은 맞아 보이는데 애플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둔 이유가 뭐예요?
애플이 그 혈중 산소 농도 그거 네. 알아서 뭐 하려고? 그니까요. 왜? 아니 요즘 모델은 이런 것도 해주나 싶었거든요, 저는. 네네. 이게 어떤 기술인지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적혈구가 이제 열심히 산소를 옮기잖아요. 그 얼마나 옮기냐. 얘가 폐에서 신체 나머지 부위로 산소를 얼마나 옮기냐를 측정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냥 엄청 간단해요. 그냥 애플워치를 이 평평한 데다 잘 그 놓고 네. 손목을 그냥 그 테이블 같은 데 이제 놓는 거죠. 네. 그럼 15초 만에 얘가 혈중 산소를 그냥 탁 해가지고 탁 알려주는 거예요. 아, 좀 신기하네요. 저보다 진짜 제 건강을 더 살뜰히 챙기는 그런 기계가 되는 건데 네네. 기능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네. 기존 모니터로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어린이의 부정맥을 애플워치가 잡아낼 수 있다. 어린이의 부정맥. 네, 어린이들이 이제 맥박이 약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그냥 애플이 잡아낸다. 그래가지고 빠르게 그 부정맥에 대해서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위험하니까 어떻게 가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되게 긍정적이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그렇군요. 네, 그런 것까지 지금 되는 상황이다. 네. 그렇군요. 아니, 기술력이 대단한 건 알겠어요. 네. 근데 그 대단한 기술력을 무리를 해가지고, 맞죠, 조금 맞죠. 무리해가지고 이제 애플 워치에 집어넣었다는 네, 거잖아요. 그쵸. 애플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팀 쿡은 무리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그니까요. 예. 그러면 애플워치의 진짜 목적이 뭐냐를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볼 때 이제는 뭐 엔터테인먼트 아니면 뭐 생활의 편리성, 화장실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보다 그냥 건강인 것 같아요. 헬스케어를 하고 싶다, 애플은. 어떻게든 헬스케어를 최고로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애플워치가 처음부터 바랬던 게 뭐냐면 혈당 모니터링이에요. 혈당 모니터링. 예. 이거는 진짜 이거 하면은 그냥 바로 세계를 휘어잡는 거거든요. 정말 예. 그 금맥이죠, 금맥. 그쵸, 예, 그쵸. 왜냐면은 지금 그 아무래도 그 기 개발된 그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국가들 중에서 그 비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당뇨. 심혈관 질환 문제, 요런 거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쵸. 정말 혈당 요거를 이제 피부를 찌르지 않고 잴 수 있다? 예. 그거는 정말 획기적이죠. 그쵸. 네. 근데 이게 애플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일단 혈당을 정확하게 재려면 인종부터 혈액형까지 되게 엄청 정확하고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해요. 데이터를 수집을 먼저 해야 되는군요. 근데 애플이 아직 포기를 안 했습니다. 이 혈당 측정 기술을 개발하는데 연간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해요. 돈 많이 쓰고 있다. 왜 당뇨가 엄청 우리 위크엔드에서도 뭐 탕후루도 다루고 그쵸. 위고비도 다루고 되게 많이 다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예요. 탕후루 먹으면서 위고비는 사. 그쵸, 이건 그쵸. 뭐죠? 제로 음료수 마시면서 탕후루 먹는. 그쵸. 예, 예. 그쵸. 근데 그래서 애플워치로 만약에 당뇨를 파악할 수 있다. 그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금맥을 뚫는 건데 네. 이 애플워치의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정말 혈당 모니터링이에요. 그러니까 헬스케어죠. 심지어 애플이 몰래 조용하게 비밀 회사도 만듭니다. 아볼론트 헬스라고 못 들어보셨죠? 제가 웬만해서는 예. 애플 소식 다 잘 챙겨 듣는 예. 편인데 정말 못 아니 들어봤어요. 2011년부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와. 근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애플이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이쯤 되면 내 동생이 나 몰래 결혼한 건데요. 예, 그쵸. 예. 갑자기 너 언제 결혼했어? 그렇죠. 나 2011년에. 이런 뭐지? 이런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여기서 네. 진짜 어마어마한 프리젠테이션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군요. 아니, 이런데 만약에요, 애플에서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찌르지 않고 피를 내지 않고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애플 워치 울트라 슈퍼 모델 냈어요. 자, 이 울트라 슈퍼 모델 만약에 한 500만 원 한다. 삽니까? 500만 원이면 안 사죠. 500만 원이면 안 사는군요. 그렇죠. 그래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애플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자체에 좀 미래 먹거리로 헬스케어를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 비전 프로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이제 헬스케어 기능이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VR 기계 무슨 VR 기계에 뭘 네. 해주냐? 비디오 운동 서비스. 나만의 AI
그 코치 네. 코치가 해가지고 당신 오늘 당신 애플워치를 보니까 오늘 혈당은 어떻고 오늘 심박수는 어떠니까 오늘은 살짝은 무리하지 마시고 진볼 운동으로 좀 대체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개인에 맞춰서 이쯤 되면 우리 PT 선생님보다 훨씬 낫다. 그렇죠. PT 선생님 제 혈당까지는 모르잖아요. 그쵸. 네, 만약에 그런 시대가 진짜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자,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이현대 에디터. 애플워치 울트라 슈퍼 500만 원. 근데 VR, 뭐 맥북, 아이폰 다 연동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살뜰하게 챙겨줘요. 근데 그거의 활용 정정을 찍으려면은 애플워치 슈퍼 울트라 필요해요. 그럼 500만 원 사시겠어요? 근데 이게 약간 다른 맥락으로 보자면 네. 이제 국가에서 이런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네. 이제 말씀하셨던 어떤 이게 침으로 찌르는 방식이라거나 네. 뭐 그런 류의 어떤 기기들에 네. 대해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쵸. 거의 7, 80%, 8, 90% 가까운 돈을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쓸 수가 있는데 제가 문득 궁금해지는 것은 네. 이게 애플워치에서 이런 혈당 측정 기능이 이런 주사를 찔러서 하는 것만큼 아주 정확하게 된다면 네. 이걸 국가에서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건보 재정을 태울 수 있을 것인가 요 문제죠. 최근에 이제 올해 나온 기기 중에는 네. 이제 밥 먹기 전에 뭐 찔러서 한번 확인해보고 피를 내서 네. 그 방식이 아니라 팔뚝에 한번 붙이면 보름 동안 이제 앱으로 내 혈당을 뭔지 알아요. 측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도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구입할 수 있는데 애플워치 같은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되면 네네. 이게 혈당만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매하네요. 사실 다른 짓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이걸 지원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딜레마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다른 기기들 혈당만 잴 수 있는 다른 기기들하고 형평성을 좀 맞춰가지고 얼마까지 뭐 상한을 두고 지원해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검토가 되겠죠. 아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뭐 위고비라든지 그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그 메디케어 미국에서 그 건보를 좀 이렇게 태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문제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말씀하신 그 문제가 논란이 분명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비만 말고도 소위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보다 저출산 문제 점점 사람이 줄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의료 인력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애플이 이 시장을 좀 노리는데 뭔가 좀 이렇게 그 기폭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 요즘 뉴스만 보면은 뭐 의사니 의대니 간호사니 너무 많잖아요. 의료 관련 소식이. 그 영국 의료, 공공 의료가 무너진 지는 되게 오래됐죠. 네, 의료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이 WHO가 어떤 좀 수치를 냈냐면 전 세계적으로 의사랑 간호사 그러니까 이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추산한 수가 430만 명이래요. 그리고 개도국에서 이제 간호사 자격증을 따면 대부분 선진국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맞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도국의 어떤 의료 상황은 점점 더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 이제 조부모 가정이 이제 그 진료 예약을 핸드폰으로 못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못 데려가는 막 그런 상황까지 오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애플이 봤을 때 여기 시장성이 있다. 여기에 가서 내가 뭐 쉽게 처방도 해드리고 예방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굳이 뭐 간호사와 의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당신이 쉽고 빠르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 마다할 사람이 없겠죠. 그렇네요. 정말이지. 애플은 역시 그냥 허투루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큰 그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선진국으로의 그 의료 인력 유출량이 정말 심각해서 예를 들면 뭐 필리핀 이런 데서는 IH 공부 정말 열심히 해요. 왜냐 캐나다로 가서 간호사를 하려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자 그러면은 애플이 그렇게 헬스케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그러면 내 손목에 탁 올라 앉아가지고 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날 관리해준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 개인의 정보가 되게 돈이 되는 시대다. 그쵸.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애플이 수집하는 내 개인 건강 정보 이것도 사실 애플이 허투루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다 돈이 되는 쪽을 쓸 것 같단 말이죠.
일단은 애플은 나를 엄청 잘 알게 되겠죠. 네네. 얘는 몇 시에 졸려하는구나. 몇 시에 좀 밥을 먹었구나. 얘는 밥을 2시 반에 먹네? 막 이런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빅데이터화하기도 너무 좋은 환경이고, 그래서 사실 스마트워치가 아니라 스파이워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생체 정보의 강력함은 어디서 나오냐? 바꿀 수가 없다. 내가 내 지문 생긴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도려낼 수 없듯이, 그렇죠. 예, 주민번호처럼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애플은 이 건강 이제 관리의 어플리케이션을 내거나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낼 때 우리 개인정보 보호한다. 맞아요. 그거 엄청 강조하죠. 엄청 강조하죠. 건강 관리 너네 마음 놓고 해라. 뭐 이거는 건강 관리를 민주화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감한 정보인 만큼 또 해킹이나 부적절한 수집 이런 데에는 정말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죠, 사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우리 조심한다 계속 이렇게 티 내면서 동시에 애플이 헬스케어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걸 보니, 애플이 하는데 사실 다른 기업들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저기에 금맥이 있다는데 안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자, 다른 기업들은 어떤가요? 다른 기업들은 일단 구글부터 볼게요. 네. 구글은 2014년에 여기 정말 신기한 회사더라고요. 디지털 콘택트 렌즈를 개발하는 노바티스라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하다 네, 정말 이것도 혈당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눈에다가 이제 콘택트 렌즈를 끼는데 혈당을 포도당을 이제 잴 수 있는 건데, 렌즈를 끼면 눈물이 묻잖아요. 네. 그 눈물로 하는 거예요. 와, 대박.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하는 곳에 이제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접 그 웨어러블 기기인 밴드, 마이크로소프트 밴드를 내기도 하고, IBM은 아예 화이자랑 손을 잡아가지고 우리 파킨슨병 이거 치료법 같이 개발해보자. 거기도 금맥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걸음수 재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혈당 해결해주고 파킨슨병 해결해주고 막 그 렌즈까지 개발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모든 건강 관리를 기술 기업들이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게 건강 관리, 그 공중보건이라는 영역 자체가 이렇게 주체로서 테크 기업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이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현대 에디터는 어때요? 그 개인의 건강 관리의 주체가 이제 테크 기업한테 넘어간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론 뭐 당연히 부작용이나 폐해들 있을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거칠게 비유하자면, 내 어떤 생체 정보나 건강 정보가 병원에 있는 건 괜찮고 애플에 있는 건 안 괜찮을 이유가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애플과 의료계는 어떤 뭐 윤리의식이나 뭐 이런 환자의 어떤 건강에 대한 이것 자체가 좀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 비즈니스를 할 때는 다양한 뭐 규제들은 좀 갖춰둬야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어차피 누군가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세브란스에 있으나 애플에 있으나 제 입장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다. 아니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의료 정보를 아예 탈중앙화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의사도 모르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고 있게, 그리고 또 의료 리터러시 이런 거를 올려가지고 의사랑 이제 동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게 하자. 애플한테 이제 다 줘버리지 말고 내가 내 어떤 의료 정보, 생체 정보에 좀 주도권을 가지자,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군요. 아람 에디터는 어때요? 저요. 글쎄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 저는 좋아요. 아마 제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만 살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이 테크 기업들이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잡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디스토피아적인 상상력이 또 발동을 해버리네요. 이거는 제가 SF 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 겁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이 골고루 존재할 텐데, 일단 지금 공공의료, 이 공중보건 등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 빈틈에 기술 기업들이 들어찬 거고, 한편으로는 의료라는 게 또 지나치게 산업화되면 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표적인 게 그 정신건강 관련된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관련해서 또 우리 명품 콘텐츠 익스플레인드도 이제 썼었는데, 애플이 그 iOS 업데이트를 할 때 엄청 내세웠던 게, 우리 정신 건강도 관리할 수 있다?
너 아이폰으로 이건 몰랐지?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네네. 이 휴대폰으로 내 기분 같은 거 그때마다 기록을 하고 이걸 무드 트래커라고 하죠. 네네. 그때마다 내가 9월엔 좀 안 좋았네. 10월엔 좀 행복했네. 뭐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건 너무 강점이죠. 내 기분 같은 거를 기록을 하고 막 객관적으로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된대요.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기술이라는 게 누구나 소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 우리가 AI를 지금 되게 당연하게 쓰고 있고 항상 정말 지금 완전 뜨거운 화두지만 누군가한테는 AI라는 기술은 경험한 적 없는 기술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라는 거를 누구나 소유는 할 수 없을 텐데 더버지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애플이 애플워치 팔려고 우리의 죽음을 광고 소재로 삼고 있다. 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워치를 가진 사람은 터널이나 산속에서 고립이 돼도 구조 요청을 바로바로 보낼 수 있는데 그 광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한편으로 보편화돼서 만약에 애플워치가 정말 싸지고 뭐 건보도 되고 이래가지고 정말 보편화돼도 이게 우리 생각에 좀 큰 변화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자칫하면은 정신 건강을 네가 잘 관리했어야지. 너가 무드 트래커 열심히 쓰고 애플한테 그거 다 했어야지라고 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걸 이제 사회적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만 온전히 돌리게 되는. 개인이 건강 관리를 하지 않아서 너가 비만이 된 거야. 라고 되는 것처럼 너가 정신건강을 관리하지 않아서 우울증이 온 거야 라는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우리의 보건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것들 자체가 좀 흐릿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행복해지는 것도 개인의 책임. 그렇죠. 그러면은 점점 더 구조, 뭔가 더 큰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 이게 단순히 뭐 돈을 받아서 문제라기보다는 건강이나 보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맞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플 어떻게 해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안경 끼고 미키 찾아가면서 지금 콧잔등에 이제 돋보기 탁 올려놓고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여기를 놓지 않을 거예요. 사실 마시모와의 그 싸움도 애플은 꾸준히 부인을 해왔고 우리는 우리가 한 거야. 계속 이제 억지를 좀 부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재를 한 거죠. 근데 애플워치를 만약에 판매를 지금 못하게 된다고 해도 결국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점차 살게 되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시대가 될 텐데 이 시대를 그냥 무작정 기술의 변화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그럼 이 시대에서는 좀 어떤 생각으로 건강이라는 걸 바라봐야 될까? 어떤 생각으로 혈당이라는 걸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또 이제 건보를 또 바라봐야 할까? 이런 되게 다양한 의문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시대를 좀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뭐랄까 삶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좀 되게 열심히 바라보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나 스스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플의 그 동향까지도 잘 살펴봐야 그런 걸 좀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조금은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슈였습니다. 다음 이제 내일 전해드릴 이슈는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오늘 건강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내일 저는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뉴스로 시작을 하겠지만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놓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